안녕하세요. 오라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편입 학업계획서 두 번째 항목을 자료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적대학교에서 수학한 전공 분야와 지원 전공과의 연계성, 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그걸 이용한 발전 방안을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전적대학교에서 배운 내용 혹은 전적대학교에서 쌓을 법한 소양, 이것이 지원 전공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연계성이란 게 과거에 배웠던 게, 그러니까 전적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이번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연계거든요. 연계해서 다음에 도달할 목표, 달성할 목표, 단계 이런 것을 발전 방향, 발전 방안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례에서는요, 화학과를 전공한 상태에서 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를 지원하는 그 내용으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전공 자체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죠. 보시는 분들과. 그렇지만 이 요소를 어떻게 추려서 연계성을 만들고 발전 방안으로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화학 전공 과정으로 물질의 반응과 합성, 화합물의 정량 및 정성 분석 등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화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화학이 아닌 경우, 또 환경공학부에 지원하는 게 아닌 경우, 큰 틀에서 보면은 전적대학교에서 사용할 법한, 이제 지원대학에서 사용할 법한 배운 내용들을 뽑아본 거예요. 여기서는 화학이 환경과 접점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환경에서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반응과 합성, 화물의 정량 및 정성 분석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지원 전공이나 전적 대학 전공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성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접점이 있는 어휘를 그리고 내용을 접점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다음은요. 특히 유기화학과 분석화학을 통해 화학물의 조성과 구조를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적대학교에서 익힌 핵심 과목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들었던 거. 거기에서 어떤 걸 배웠는데 그 어떤 것을 배웠다는 거를 집어내는 것도 이 지원학과와 맞물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해서는 연계성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화학물의 조성과 구조는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이죠. 그렇게 하나 집어냈고요. 환경공학에서 다루는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원을 분석하는데 관련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읽는 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환경공학에서는 폐수와 폐기물, 오염원을 분석하니까요. 이 내용은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상세화한다면 분량을 채우면서 또 지원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끝냈는데 어떤 식으로 폐수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폐기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의 화합물의 조성이 대체로 어떤 건지 이렇게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요. 생태계 물질 순환을 가로막는 요소는 대부분 화학물질입니다. 이렇게 전환 요소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쭉 한번 끊어줘야 될 거죠. 전적대학에서 뭘 배웠는데 계속 그 내용만 쓸 수 없으니까 한번 살포시 끊어서 지원 전공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넘어가 봤어요. 일종의 브릿지 문장을 할게요. 생태계 물질 순환이 어휘는 환경공학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가로막는 요소는 화학물질이다 해서 화학과 생태계 이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 한 문장에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야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염원은 생태계 환경에서 연쇄 화학 반응을 거쳐 여기 또 일부러 이게 넣은 게 보이죠? 연쇄 화학 반응을 거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물질을 변화합니다. 라고 해서 생태계 그리고 연쇄 화학 반응 이렇게 해서 또 두 전공을 연결해 봤어요. 그 물질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물질을 변화하니까 이 내용을 물질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적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공학 학습에 전적대학에서 익힌 물질의 특성과 합성을 아우르는 화학 지식을 응용하며 전공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 전공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라는 게 결국 발전 방향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전적대학에서 익힌 물질의 특성, 합성 이런 지식을 응용을 초점으로 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여기서 또 구체화를 할 수 있겠죠. 어떠한 식의 학습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이해를 좀 집중적으로 익히겠다 하면 분량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분량을 축소해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는 생략을 했어요.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본다면 다음에는 이제 공학 분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앞부분에 화학이니까 화학과니까 자연과학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공과대학 측면에서 공학을 다뤄보는 거죠. 두 개를 다 다뤄야 발전 방안이 좀 고르게 나올 수 있어서요. 바로 가면요. 공학 방면으로 유해 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알아야 합니다. 해서 또 화학 반응 한 번 더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공학과 화학이 동시에 나와서 연결고리를 조금 한층 색다르게 만들었죠. 공학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다음엔요. 무기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유해 물질은 두 가지 종류로 봤을 때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범주를 크게 던지고 범주를 또 세분화해서 나눠서 서술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관심도 보여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죠. 그래서 유기물을 먼저 다뤄보면요. 미생물의 호흡과 소화까지 화학 반응으로 이해해야 동식물이 입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기물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세부의 핵심 사항을 하나 던져놓고 추가로 학습해야 할 그 부분까지 이제 발전 방안으로 삼을 법한 내용을 하나 던져놓은 거죠. 미생물의 호흡과 소화는 뭐 정수 처리나 폐수 처리할 때 혐기성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요. 호흡과 소화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범주를 넓혀가면서 공부할 게 있다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쌍을 이뤄서 무기물인데요. 무기물은 산업마다 배출하는 오염원의 조성이 여기서 또 나오죠. 오염물의 조성. 이렇게 하면 이제 화학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게 전적대학 전공의 연계와 발전이거든요. 전적대학에 대한 흔적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오염원의 조성이 나왔고요. 윗문장에서는 화학 반응이 또 흔적으로 나왔죠. 계속 흔적을 흘리는 거예요. 조성이 다르므로 저감 시설과 분리배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공학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발전 방안과 방향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공학 부분은 아직 이 지원자가 화학과니까 익혀본 경험은 없죠. 그래서 환경공학부에서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이 공학 지식이니까 발전 방안으로서 공학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도 적절합니다. 여기서 또 구체화가 가능하겠죠. 어떠한 공학 지식은 이제 분리배출 기능, 저감 시설 이런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한번 나오면 어떠한 공학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전 방안을 좀 구체화할 수 있겠죠. 학습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시설을 둘러본다든 방법도 가능하고, 여러 개가 가능해요. 방안은. 다양성 있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관심을 보여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열을 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전략도 충분히 필요해요. 다음은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환경공학 과정을 이수하며 생태계와 산업의 접점 이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강조했어요.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화학 반응 한번 또 흘렸죠. 탐구하고 유해물질 제거에 적합한 공학 기술을 배우며 여기 한번 또 연결을 해줬고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바는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해서 자연과학은 어떤 원리를 알아내는 거라면 공과 부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또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역량을 키운다든지 어떠한 지식, 어떠한 소양 이런 걸 한다는 게 발전 방안으로서 목표와 함께 동시에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마무리 전략이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분량과 구체화를 동시에 분량 채우면서 구체화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단순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공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건 전적 대학 전공에서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전공에 사용할 수 있을 지식과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것들 다 연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언급을 하고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연결고리가 돼 하고 설득을 하고요. 그런 걸 사용해서 어떠한 능력을 키우겠다, 어떠한 전문성을 갖춰보겠다라고 목표와 함께 발전 방안을 지시해 주는 걸로 이 문단, 이 두 번째 항목을 완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첨삭이 필요하실 때 오로이 첨삭을 검색하셔서 접근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검색창에 오로이 첨삭 한국을 기입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